61강에서 이 간지를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8개의 표들을 활용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설명하기에 이해가 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간지를 보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볼까 합니다만, 마침 올해가 경자년이기도 하니 오늘은 경자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간지를 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여서 대략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천간 경금의 특성을 살피고, 둘째, 지지 자수의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경자 간지의 의미를 살핀 후 마지막으로 이 경자년과 얽히고 설킨 시공간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선 사계도로 경금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이 병화는 분산 에너지로 만물의 부피를 확장하고 이 수기를 줄여서 사물의 부피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외형을 딱딱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경금뿐입니다. 이 경금의 에너지의 본질은 을목의 좌우 확산 에너지로부터 온 것인데, 이 병화가 개입되어 부피를 확장하고 정화가 개입되어 이 무령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경금으로 변합니다. 이런 과정을 삼자조합으로 표현하면 을병경이고 물질의 확장 과정이기에 재물에 흥미가 많아서 주로 사업이나 장사에 어울리는 성정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을병경 삼자조합은 아니지만 을경, 병경도 을병경 삼자조합의 물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을병은 이 경금에 딱딱하게 하는 속성이 없으니까 펼치기는 잘하지만 실속이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아서 일의 진행에 결과물이 없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또 이 을경은 부드러운 새싹이 경금과 합하여서 열매로서의 무령은 갖추었으나 이 병화로 부피를 확장하지 못하니, 달리 표현하면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또 이 병경은 병화가 경금의 부피를 확장하고 이 경금은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지만 을목과 수기가 적절하게 배합해주지 않으면 허풍만 떨다가 사업만 한다고 폰만 잡다가 망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병화의 허세로 이 경금의 열매가 부풀리다가 결과적으로 터져버리거나 말라 죽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양자조합으로 이 천간관계의 의미를 추론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반드시 이렇게 삼자조합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십궁도2로 을병경 삼자조합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이 을목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어려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직, 직장, 단체, 틀의 속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을목이 46세 이후를 상징하는 이 경금과 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틀에 소속되면 단체, 조직에서 활동하는 속성을 갖는 거죠. 물질 관점으로 살피면 을목 새싹이 좌우로 펼쳐 성장하다가 경금 열매로 단단해지면서 물질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는 을경은 금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을경의 무령을 부풀리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병화죠.
병화의 무한분산 에너지가 담당하고 무령의 변화를 주는 것은 임수의 응축 에너지가 담당합니다. 병화는 을경 합의 무령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임수는 을경 합으로 딱딱해진 무령을 응축시키고 수기에 풀어내면서 원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치 딱딱한 콩이 물에 들어가서 퉁퉁 불어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콩나물로 변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을경합의 정체성은 이 수화의 조절 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을경합이 이 화기를 따르면 부풀리고 확장하고 딱딱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고 이 수기를 만나면 무령을 유지하지 못하고 틀에 벗어나고 변화를 주어 이 딱딱한 체성이 주체성 없는 것처럼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이 너무 심하면 도박, 마약, 투기와 이런 투기의 규칙이나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십궁도이로 역시 이 경금의 의미를 십신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금은 명백하게도 을목겁재와 경금, 평간이 만난 것입니다. 천방지축 좌우로 펼치고 멋대로 행동하는 이 을목의 성정을 경금에 일정하고 딱딱한 틀에 가두려는 것이 평간이며 그 결과물이 신금, 정간입니다. 이 물질로 살피면 열매를 맺고 완성하려는 것이고 행위로 살피면 좌우 확산 에너지를 딱딱하게 하는 에너지로 일정한 틀에서만 활동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을목의 겁재를 함부로 날뛰는 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을목의 날뛰는 행동을 제어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이 정화의 수렴 에너지로 을목의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인데 예로 묘오파, 을미, 정미처럼 이 미중 정화로 이 을목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경금, 평간으로 이 을목을 일정한 틀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개인기에 능숙한 이 을목을 경금 틀 안에 가두어서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금에 보이지 않는 이 을목의 속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경년을 만나면 이 평간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갑, 을의 존재 가치를 버리려고 요구합니다. 갑경충으로 존재 가치에 변형을 주고 이 을경합으로 개인에서 단체로 들어가라고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활동에서 소속에 얽매이는 소극적인 활동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바꾸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 평간의 강제성, 국가, 조직, 단체, 틀이 요구하는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서 원래의 무령의 변화를 줘야 하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경금, 평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장, 배우자, 이 재물의 크기, 차량, 사업 직종, 애인, 컴퓨터나 핸드폰 등 이 경금에 상응하는 물상의 대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수의 특징을 조금 알아볼까요? 지장간표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화로 딱딱하게 바뀌는 경금의 에너지가 자수의 시공간을 만났습니다. 이 자수를 시간이라 하지 못하지만 지장간에 임수와 개수가 있기에 시공간이라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자월의 공간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자수 속에 지장간, 임수와 이 개수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자수는 스스로는 무령의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공간위를 흐르는 시간, 임수와 개수의 특징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월은 겨울이고 임수의 무한 응축 에너지가 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로 변화하면서 겨울에서 봄을 향하는 시간 흐름을 나타내면서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로 이 냉동실에 딱딱하게 굳었던 생선을 밖에 내놓으니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상황과 같은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응축시켰다가 개수의 발산 에너지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고 생명체로 탄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자수는 죽음에서 삶으로, 응축에서 발산으로, 내부에서 폭발하여 외부를 향하는 에너지의 특징과 시간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그대로 직업, 적성, 심리, 활동 등에 응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이 자수의 심리 상태는 평온한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성장과 같아서 통통 튀는 성장입니다. 그럼 청간과 지지가 만나서 경자, 간지를 이룰 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계도에서 경금과 자수의 이치를 좀 살펴볼까요? 사계도를 기준으로 이 경자의 시공간을 살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경금은 여름에 배석되어서 이 병화에 의해 부드러운 사물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공간 보이고, 이 자수는 겨울에 무한응축 에너지를 폭발시켜 봄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 시공간 보입니다. 따라서 경금이 자수를 만나거나 이 자수가 또 경금을 만나는 것은 시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금은 만물을 딱딱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수는 오히려 이 경금의 틀을 폭발시켜 변형을 주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살피면 이 자수는 정임합으로 극히 응축된 기운을 이 개수로 풀어내야만 하는데 사유축 삼합운동을 하는 경금은 이 수렴하기 때문에 두 글자의 방향성은 정반대입니다. 경금은 수렴하고 자수는 폭발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요. 간지구조로 분석하면 경자는 경금이 자수 공간으로 내려오기에 결과적으로 이 경금의 체성은 변질되고 정체성은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즉, 틀의 변형이 오는 거죠. 그럼 지장간을 연결하여서 경자, 간지를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자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으니 경, 임, 개, 삼자조합으로 경금이 임수에 풀리고 개수에 폭발하면서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로 치아의 경우는 단단했던 치아가 흔들리고 변형이 오면서 고쳐야만 합니다. 차량의 경우는 이 멀쩡했던 차가 외형이 상하거나 통제 시스템이 상하면서 교체해야만 합니다. 경자, 간지이기에 결코 합리적이거나 바르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스럽게 강제적이며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자년에도 이 천간에 이 병화가 보충해주는 월을 만나면 병경자, 병경임 조합으로 체계 변동이 적절해집니다. 즉 경금이 새로운 무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임수와 이 개수로 적절하지 않게 변형되다가 병화를 만나면 극히 적절한 형태로 변화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계, 시스템이 창조되는 이치와 같은데 스마트폰에 혁신이 생기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가 건설되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자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경자의 특성이 자수에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물질, 변화, 틀, 새로운 체계가 생겨나는 출발점인 거죠. 뒤집어서 살피면 기존 체계,
틀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삼합운동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경금이 자수를 만나 이 경자간지를 이루었을 때의 체성과 이 경금이 신자진 삼합운동과 만났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자수를 만나면 그냥 자수의 공간에 충실하면 되지만 신자진 삼합과 만나면 신자진 삼합운동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둠, 영혼, 조폭, 방황 등의 물상이 가미된 경금은 자신의 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신자진 특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졌다면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경자년과 이어져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자년과 연결되어 있는 시공간을 좀 알아볼까요? 이 시공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며 면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또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살피면 그럼 경자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경자의 시간을 뒤로 또 앞으로 돌려보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 경자의 시간을 가까운 과거로 돌려보면 우리는 기해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기해년을 지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사계도로 살펴볼까요? 자, 기해년. 자, 이 무기토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안정적인 터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해년을 만난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할까 고민하죠. 어떤 터전을 원하는가는 이 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기해년이니까 이 해수 공간 자체로 살필 수도 있고 또 해묘미 삼합운동과 연결하여 살필 수도 있습니다. 해수는 육음으로 이 빛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사계도에서 살펴보면 가을의 끝자락으로 술해로 연결되며 또 시종자를 해수에 풀어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해수 속에 이 임갑이 있어서 이 기토와 합하면 임갑기 삼자조합을 이루는데 이 겨울의 시공간이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공간입니다. 새로운 건설, 설계,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같은 행위를 하라는 시공간이므로 그렇게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여기에 이 해묘미 삼합운동과 연결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로 이 기토, 안정적인 터전을 위한 성장운동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즉, 성장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안정적인 터전을 얻기 위함이요. 그 실질적인 행위가 처음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경자년인 것입니다. 다만 이 해묘미 삼합운동의 특징대로 성장을 위한 것이지 이 물질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해년에 이런 행위를 거치고 난 후 맞이하는 시간이 바로 경자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자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시간이 아니며 이 경자만으로 간지 뜻을 분석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법이든 무엇이든 이 시공간의 연속선상에서 변화 과정을 살피지 않으면 모든 의미들은 공연불입니다. 자, 이 시간을 뒤로 돌릴 수도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해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경자년이고 또 이 경자를 기준으로 뒤로 돌려보면 기해년인데 그 차이점은 단지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해년의 기초공사, 이 안정적인 터전을 마련하고자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했다면 이 경자년에는 기존의 체계를 버리려고 시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기해년에 했던 행위들의 이유나 목적은 결과적으로 경자년에 새로운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내게 좋은 시간이건 싫은 시간이건 경자의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의미이고 경금, 평간의 맛을 봐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볼까요?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의 순환 과정은 반드시 청간합 그리고 지지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간합은 이 시간의 순환 과정이고 이 삼합 운동은 공간 물질의 순환 과정입니다. 경자년에는 보이지 않게 이 을경합과 신자진 삼합이 붙어 있는데 청간합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을경합은 부드러운 물질이 이 딱딱한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이 물질의 부피를 확장해 가는 시간 흐름을 거치는데 이 또한 지지 공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보통 이 을경합하면 금으로 변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합하면 합목으로도 합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하면서도 왜 을경합하면 금만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논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함에도 자연의 이치는 궁구하지 않고 이론을 위한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을경합목의 이치는 모르는 겁니다. 오미신 공간에서는 을경합금으로 변하고 이 자축인 공간에서는 을경합목으로 변화합니다. 이 자축인을 지나면서 이 시종자가 부드러워지면서 목으로 바뀌고 오미신을 지나면서 이 부드러운 을목 새싹이 경금 열매로 바뀌는 것으로 딱딱하게 바뀌는 것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삼합 운동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경자 간지를 삼합 운동으로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돌리면 우리는 병신년의 시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즉 병신년의 병화로 이 신금 열매를 확장하려는 행위를 했고 이 물질을 추구했으며 또 신자진 삼합운동의 출발점에 서서 이 수기를 타고 이 병화의 정반대편인 공간으로 떠나려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정보, 통신과 같은 행위이며 유학, 이민의 행위처럼 이 빛을 어둠 속으로 전송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 이 병신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며 또 신자진 삼합운동과 연결하면 자신의 빛을 먼 곳까지 전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 행위의 실질적인 결과물이 이 경자년에 드러나지만 이 자수 속에 새로운 출발점을 원하기에 반드시 이 흐름에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자년을 10년 주기의 시공간과 연결해 볼까요? 이제 시간을 좀 더 길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합운동을 벗어난 시간 단위는 예로 천간의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자년을 기준으로 이 10년을 뒤로 돌리면 경인년이었고 또 경자년에서 또 10년을 앞으로 보면 경술년입니다. 즉 경자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 경인년에 자신이 했던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또 앞으로 10년 후 경술년에 해야 하는 행위는 경자년의 인과관계 때문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청간은 경금으로 경금으로 동일하지만 지지의 삼합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이 10년 전에 했던 이 경인년은 이 경금을
이노술 삼합운동으로 분산, 확장해 보려고 했다면 올해 경자년은 신자진으로 던져버리고 새롭게 순환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10년 후에 경술년은 이 경금이 이노술 삼합운동을 마감해야만 하는 시공간을 만난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경인년은 기축과 경인으로 연결되어 기축년에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이 물질을 만들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확장하고자 기축, 경인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경인년에 이 경금은 열매로 딱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임목은 이노술 삼합운동의 출발점이자 성장운동을 주도하기에 이 경금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죠. 따라서 경금 열매, 물질, 이 평간의 입장에서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임목의 공간으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기축 때문입니다. 즉 사유축 삼합운동으로 마감했기에 더 이상 물질 추구가 어려워져 그 공간을 벗어나야만 하는데, 하필 이 임목을 만나 그때까지 살았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경자년은 아까 보았듯이 기해와 경자로 연결되어 기해년에 기초공사를 준비하고 경자년에 새로운 체계의 변화를 주려는 것이고, 이 경술년은 기유와 연결되어 기유년에 그때까지 얻었던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든 다음 경술년에 이노술 삼합운동으로 이제 더 이상 이노술 삼합이 불가능한 공간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이 경자간지에 대해서 시공간 흐름을 연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얽히고 설킨 시공간의 거미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을 살피는 것도 동일한 이치로 반드시 청간합과 지지 삼합운동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경자년,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을목이 이 해수를 만나면 절지라고 했습니다. 을해로 간지로 바꿔서 살펴봅니다. 자, 12신살로는 겁살이라 부르며 공간 특징을 살핀 것입니다. 을목이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는 공간에서 좌우 확산 에너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응결되었기에 이런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이 해수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둠과 같기에 이 을목의 좌우 확산하는 에너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공간의 상황만 살펴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겁살의 간지를 조금 모아볼까요? 이 겁살의 간지를 모두 모아보면 4개가 있습니다. 자, 경인, 갑신, 신사, 을해입니다. 이 4개의 간지들은 모두 이 겁살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겁살은 삼합운동, 이 삼합운동을 벗어난 시공간입니다. 신자진 삼합운동을 벗어나면 신자진 사화가 겁살입니다. 을해는 이노술 삼합을 벗어난 곳이기에 이 겁살이며, 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에 능력을 펼치지 못하거나 존재 가치를 잃거나 머물기 싫은 시공간이며 극히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신사는 이 신금은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는데 사화의 공간을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갑은 해묘미 삼합운동을 하는데 그런 에너지 특징과 전혀 다른 신금, 수확하는 공간을 만나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기에 겁살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경금은 사유축 수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수렴 공간이 아니라 성장 운동을 시작하는 임목에서 수렴 운동을 전혀 펼치지 못하기에 겁살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4개의 간지는 모두 살아가야 할 공간에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을 뜻하며 환경, 공간, 물질, 육체, 심리 등이 불안정해집니다. 신살로 간지를 살피는 방법을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 삶의 근원은 연지이기에 이 일지를 기준으로 살피는 방법은 변통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 일간을 기준으로 12신사를 살필 수도 있는데 을해간지는 이 을목이 해수 공간을 만나면 좌우 확산 에너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 해수 속에 갑을 의지하며 이 미래를 기다립니다. 정인이기에 부모, 배우자로부터 받을 것은 있지만 이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에너지들이 섞여 간지의 의미로 발현되는데 그럼 신살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을해를 볼까요? 을해는 겁살입니다. 이 을목이 해수에서 음생양사로 이 사지를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기준이 엉터리이기에 이 삼합운동과 12신사를 판단함에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 을목은 좌우 확산하며 이 생기를 퍼뜨리기에 인호술 삼합운동을 통하여 그 작용력을 발현합니다. 임목에서 시작하여 4, 5미에서 극에 이르고 또 신유술에서 내부에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에 이 좌우 확산 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12운성 사지를 신살로 살피면 육해인데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문제는 을목이 이 해수에서 이 사지를 만나 죽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을해를 십신으로 살피면 정인이기에 이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거죠. 을해를 절지로 살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의 절지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좌우 확산 에너지가 이 절지에 이른 겁니다. 해수 공간은 유금으로 양기가 전혀 없어서 좌우 확산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하지 못하죠. 신살로는 이 해수가 겁살인 이유는 삼합운동을 벗어나 버렸기에 그 을에게는 굉장히 낯선 공간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을축을 볼까요? 천살입니다. 이 을이 사유축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공간에서 좌우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에 육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 을목이 축토를 만나면 천살이라 부르는 이유는 을목이 의지할 곳은 간목인데 이 간목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 근거지가 없기 때문이죠. 천살은 아직 이 육체를 얻지 못하고 탄생을 기다리는 시공간이기에 과거, 전생을 모두 버려야만 새롭게 탄생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을축간지로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암시입니다. 자, 그럼 을묘를 볼까요? 연살이네요. 을목이 해묘미 삼합운동의 중심인 묘목에서 이 연살의 공간을 만났습니다. 이 연살은 유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속성을 가졌기에 을묘간지는 이 반복적으로 펼치려고 자신의 몸부림을 칩니다. 을묘는 이 십궁도로 살피면 이
8에서 15세의 연령으로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이런 움직임을 연살 도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을사를 볼까요? 망신이네요. 이 을목이 사유축 삼합운동을 시작하는 공간을 만났습니다. 이 사화는 육양으로 꽃처럼 확 펼쳐진 무령이지만 성장해서 결실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꽃피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망신이라 부를까요? 을목의 좌우로 펼치는 이 운동의 극점이 바로 꽃처럼 활짝 핀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을목에게 이 사화가 망신인 이유는 을목의 좌우 확산 에너지가 최대로 펼쳐진 상태를 망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4월의 지장간 경금이 이 꽃으로 무령을 바꾸어서 5월에 열매 맺기 위한 것이죠. 이 을새싹이 4월에 꽃을 활짝 피워서 이 자신의 외모를 마음껏 자랑하기에 망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을미를 볼까요? 을미, 반환입니다. 이 을목이 해묘미 삼합운동을 마감하는 공간을 만났습니다. 이 미토에서는 열매의 성장이 완료되고 또 신월의 열매를 완성합니다. 따라서 이 을목이 미토를 만나면 좌우 확산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기에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을목이 이 미토를 만나면 반환이라 부르며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에 이르렀음을 이 반환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육해네요. 을유, 육해입니다. 이 을목이 이제 사유축 삼합운동이 가장 강한 공간을 만났기에 이 좌우확산 에너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육해라고 부르는데 이 육체를 버리고 윤회를 위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을목은 유금에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시종자 역할을 하고자 원래 무령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간지 상황을 이렇게 신살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살로 간지를 살피더라도 반드시 삼합운동과 함께 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을해, 을묘, 을미 이 3개의 간지는 해묘미 삼합운동을 함으로 성장을 위주로 하는 간지입니다. 수확하려는 성향이 전혀 없고 끊임없이 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을사, 을류, 을축 이 3개의 간지는 사유축 삼합운동을 함으로 수렴, 결실 위주이며 이 물질을 중시합니다. 해묘미 삼합운동이 인간 중심이라면 이 사유축 삼합운동은 물질로 이 세상을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 간략하게 지지의 토를 가진 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에 진술, 충미, 토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에서 십신 명칭은 동일해도 이 공간과 지장간 특징은 전혀 다릅니다. 지지에 토를 가진 이 몇 개의 간지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6개의 간지, 개축, 무진, 정미, 병진, 기미, 임술. 이 6개의 간지를 삼합운동과 신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축, 이 개수는 해묘미 삼합운동을 함으로 이 축토가 월살입니다. 또 이 기미는 기토는 사유축 삼합운동을 함으로 이 미토가 월살이고 또 이 임수는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니까 이 술토가 월살입니다.
이렇게 6개의 간지는 모두 이 월살이라는 에너지를 품었습니다. 따라서 이 월살의 뜻을 이해하면 이 간지의 뜻을 추론할 수 있겠죠. 월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월살의 가장 흔한 특징은 망신으로 나가기 직전의 상태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초조하게 나가기를 기다리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토의 근본 역할은 이 에너지와 물질을 조절, 전환합니다. 이 토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것이며 삼합운동의 이 마지막을 담당하면서 삼합운동을 조절, 마감, 전환해 줍니다. 이런 토의 속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답답하죠. 12운성으로 표현하면 이 관대며 상하를 연결하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당장 진행이 어려운 공간을 만난 월살과 또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관대가 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천간을 지지로 내려서 살피는 겁니다. 이 개축의 경우는 이 자축이며 정미의 경우는 오미로 시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이런 시공간에 있는 인간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집착, 집념이 강하고 심하면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집착하고 노력합니다. 또 이 무지는 진진과 같아서 을의 활력이 답답해지고 기미는 이 미미로 수기가 부족하면 사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진은 진사와 같고 이 임술은 이 술해와 같아서 천라지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공간을 감안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축은 이 해자축 겨울 땅 속에서 뿌리 내리려니까 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식구, 친인척들과 굉장히 가까운 혈연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무진도 진, 임묘진으로 형제들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 미는 사오미에서 만나니 친인척, 형제와는 인연이 박하고 여름에 이 물질을 교환하며 재물을 추구하는 욕망이 강합니다.